안녕하세요. 5월에 풀어나는 책방지기 레오입니다. 오늘은 기존에는 글을 좀 써놓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가지고서 라디오로 올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제 생방송 느낌으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생방송 느낌으로 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제가 말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 저 주간 라디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다 보면은 말을 굉장히 엄청나게 빨리 한다거나 내용 전달만 하기 위해서 뭐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라디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쯤에 문득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정주행해서 들어보니까 화났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아니면 너무 딱딱한 목소리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구나.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은 좀 편하게 책방에서 손님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주간 라디오는 책방의 소식을 전해드리기보다는, 물론 소식도 전해드리겠지만, 제가 책방에서는 손님들과 거의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제가 다른 일을 하러 돌아다니거나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 으슬으슬 몸이 춥더라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짜로 가을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아침 새벽 온도는 상당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동그라님께서 그려주신 저 일러스트는 굉장히 따사롭고 평화롭고 느긋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맞이하고 있는 올해 푸른 하늘의 가을은 굉장히 춥고 쌀쌀하고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손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셔서 찾아주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시기 전에 중간중간에 얼른 소독을 하고 이것저것 닦고 뭐 정리하고 하는 거를 모두 해내다 보니까 몸이 좀 지치거나 그런 순간순간에 좀 신경이 곤두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점이 생기고 말아가지고요. 저희 이제 책방에 원래는 이제 11년 이상 살았던 큰 고양이 다미가 좀 요즘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책방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미가 낳은 새끼 중에 버본이라는 친구가 이제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손님들 근처에 찾아가거나 옆에서 만져달라고 이제 부비부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주면은 고양이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웰컴 꾸러미라고 해서 안에다 초콜릿이나 사탕 넣어놓은 봉지를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빼서 고양이한테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가지고 설마 아이들이 그걸 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면서 밖에를 내다보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제가 집중해서 하던 일을 제외하고 밖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 행동만으로도 상당히 눈에 피로가 많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책을 읽는데도 계속해서 눈이 아팠는데 계속 눈이 여기저기 돌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손님들이 오실 때 들어오시자마자 열책하고 나서 바로 이제 고양이한테는 이제 간식을 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북스테이 하는 손님들께는 안내를 드렸는데 예전에 있었던, 아니죠, 지금은 거의 나오고 행차하지 않고 계시는 그 다미 할머니 고양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거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조용히 있어가지고 안내해 드릴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외형외형 거리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손님들 따라다니고 가가지고 배 까고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아이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고양이한테 가서 만지고 노시는 거는 가능한데 음식은 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고양이 간식을 챙겨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먹이는 간식이나 그리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틀어놓거나 제가 주는 음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푸른 하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완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오히려 책방을 오시는 거를 힘들어 하셨던 가족분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계신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짝 책방 이용을 다르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도서관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책들을 전부 빼신 후에 그 책상에다 올려놓으시고서 그냥 이제 가실 때가 되면은 그냥 놓고 그대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기분 나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도서관지기가 아니고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가시려는 거를 붙잡고서 직접 제자리에다 가져다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 심지어 도서관조차도 본래는 자기가 읽은 책은 자기가 알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납대가 있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는 전부 제자리에 가져다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거나 아이들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는 것만 보고서 잘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자세까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온 아이는 뭐 3살, 4살 아이인데 자기가 읽던 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그림을 보던 책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뽑아주셨던 공간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가져와서 저기 있었던 자리인데 저기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제자리에 놓고 싶어 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책방지기도 기꺼이 그러면 내가 넣어줄게 라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 책 읽는 것만 보이는 거를 좋아해 주지 마시고 제자리에 놓는 것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책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예약제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에 맞이하여 정부에서 지금 좀 길어지고 있었던 2.5단계를 풀면서 다른 음식점이나 카페들은 다시 정상 영업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대명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책방지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계속 유지하는 한 책방은 앞으로도 이 완전 예약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1단계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팀 인원수 제한 정도로 다시 내려가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거는 좀 더 진중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풀으면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뭐 풀면은 오히려 더 불안감만 조장할 것 같아가지고, 또 책이라는 물품 자체가 다른 곳은 그냥 방역기를 뿌려가지고 돌리면은 이제 방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은 그걸 뿌리는 순간 책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최대한 손님들이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그냥 늘어놓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편집을 하지 않으면은 영상의 길이가 쓸데없이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원래는 이제 주간 라디오 시작을 할 때는 편집본을 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너무 이제 힘을 줬거나 제가 생각하는 진심이 뭔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평범하게 책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진행한 주간 라디오 5월의 푸른하늘 13번째 버전입니다. 매번 버전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최대한 이제는 라이브 방송처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는 영상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주간 라디오의 영상 부분은 대부분은 저렇게 한 가지 이미지로 쭉 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이제 일상 파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을 따로 편집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유튜브의 주간 라디오 부분, 일상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일상 파트로 다시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들은 대부분 조금 일상 파트도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재밌거나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퍼즐 맞추기라든지 모형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 작은 것들 하면서 나중에는 혹시 같이 모형 만들거나 그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만나가지고 같이 만드는 것도 영상 찍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채널 이름이 사실 5월의 푸른 하늘이 아니라 책방지기 레오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5월의 푸른 하늘이라는 책방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영상에다가 따로 남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책에 관련된 제 의견들 듣고 싶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DM 또는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그림책이나 그냥 책들 또는 지금 제가 읽고 받고 있는 그 독립 출판물들도 읽어보고서 간단한 제 이야기들 또는 제 소감들 같이 소개해 드렸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굉장히 차분한 느낌으로 시작한 13번째 주간 라디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겠죠?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14번째 주간 라디오 래프를 하늘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안에 아마 일상 파트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내용들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